안녕하세요. 케빈의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오시디아 라워 근린생활시설 메디타운 라워 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송정 오시디아에 건설될 예정인 메디컬 실버타운 라워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워는 한화건설에서 시공하고 제세한의원이 시행하고 롯데 호텔 앤 리조트에서 관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첫 번째 메디컬 실버타운입니다. 자, 준공은 2024년 7월 예정이고 전체 구성은 라워 실버타운 574세대, 라워 라티브 420세대, 250병석의 제세 한방병원과 메디컬 센터인 라워 르메디 센터, 그리고 스트리트 상가인 라워 에비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라워의 전체적인 조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왼쪽에 4개 건물, 여기서 오른쪽이겠네요. 오른쪽에 4개 건물, 이게 574세대의 라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 자, 지금 이 부분이 라티브입니다. 자, 라티브는 420세대 정도로 집중적인 1:1 건강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와 호텔 주거를 동시에 누리는 라우어만의 특별 주거 공간입니다. 종합병원의 최고급 특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이 건물이 한방병원입니다. 제세의료재단에서 직영을 할 거고요. 제세한방병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는 부분,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인데 그게 메디컬 센터입니다. 8층짜리 메디컬 센터인데 실병수가 한 380평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라티브는 라워 아파트에 비해서 병원과 무척 가깝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케어를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거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후에 분양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전망할 때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워 아파트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될 거라고 보는데 뭐 아마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임대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요는 시공사 하나건설, 그 다음에 시행사 선시티, 그리고 선시티는 제세의료재단 100% 출자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는 롯데 VR, 호텔 앤 리조트, 그 다음에 대행사는 태원 DNC, 상가수는 96개, 근데 96개 중에서 1개는 시행사 보유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양되는 개수는 95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가 크기는 14평에서 46평까지 계약평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평당 분양가는 2,600만 원에서 3,300만 원까지 이거 역시 계약평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전용률은 54%. 54%면 상가 전용률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은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가 전용률이 60% 정도 된다고. 아주 좋은 경우 60% 정도 된다고 보니까 전용률 54%면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 그 다음에 그 구성을 보면 지하 1층이 28개, 그 다음에 지상 1층이 64개, 그리고 지상 2층이 3개.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그 다음에 지상 2층 이렇게밖에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상가라고 불릴만 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장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메디칼과 관련된 부분이 이 상가의 매력을 더해주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양한방 백업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2차 협력병원의 해운대 백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과 연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라워 한방병원이 일단은 메인입니다. 그 다음에 2차 협력병원이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그리고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서울대학교 병원 보면은 여기 기장암센터라고 있죠. 암 환자 케어 및 치료 공유 한방병원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긴급 상황 발생 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설명은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암 환자를 한방병원에서 케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케어할 수 있다는 얘기고 메디컬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2024년에 기장 서울대 병원 암센터에 중입자 가속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2024년이면 라오어 준공이라고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라오어 준공이라고 같이 서울대 기장암센터에 중입자 가속기가 들어오는데 그 중입자 가속기가 세계에서 6번째고 가장 최신의 것이고 가장 고성능의 거라고. 고성능의 중입자 가속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입자 가속기가 뭐냐면은 레이저를 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기계예요. 암세포를 죽이는 기계인데 아주 핀포인트로 굉장히 암세포만 주변 다른 정상세포는 잠식시키지 않고 암세포만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치료할 수 있는 죽이는 그런 기계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최신 기계이기 때문에 가장 성능도 뛰어나고 가장 치료 효과도 높다고 합니다. 지금 라우어하고 기장암센터하고 서울대병원 기장암센터하고 거리가 약 차로 10분 정도, 뭐 좀 밀리면 15분 정도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라서 이게 서울대병원 기장암센터에 가장 최신 고성능 중입자 가속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전국의 암 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시아나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데서 돈은 많은데 암 치료를 받고 싶다. 자국보다는 여기서 받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저는 대거 몰려올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대거 몰려오는데 아무리 성능 좋은 중입자 가속기라고 해도 한 방, 두 방에 완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적어도 텀을 두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석의 수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분들이 메디컬 거주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메디컬 케어를 어느 정도는 받으면서 거주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가장 수요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라티브예요. 이 라티브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부동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대상이에요. 나중에라도 이거를 뭐 내가 가지고 있다가 판다든가 할 때는 상당히 많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가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 상주 인구입니다. 자, 실버타운하고 라티브 거주자가 약 980세대인데 거의 대부분 부부가 2명씩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약 2,000명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방병원과 메디컬 근무인은 약 500명, 그 다음에 상가 근무인은 단지 내 관리인은 합쳐서 약 500명. 이것만 해도 지금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최소한으로 잡은 건데 한방병원이나 메디컬 근무인은 따지면 500명 훌쩍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라티브랑 라오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볼 때는 단지 내 관리인원 숫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어쨌든 도합 최소 3,000명 이상의 고정 상주 인구가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단지 내 라오어 단지 내에 3,000명이 거주하고 먹고 자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풍부한 유동인구입니다. 유동인구가 왜 풍부하냐? 자, 주변에 이케아, 롯데몰, 롯데월드, 뭐, 저기 패밀리랜드 굉장히 많은 놀이공원과 시설들이 있습니다. 뭐, 복합 문화예술단지도 있고 있는데,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몇천 명이 병원을 어디를 가겠어요?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병원을 다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고혈압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병원을 방문하고 그리고 아니면 무슨 감기균이 있어도 약지으로 병원에 방문하고 그런데 병원에 갈 때마다 그렇게 병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대기를 합니다. 병원에 가면.
그러면 이케아나 롯데몰이나 롯데월드 이런 주변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몰려갈 수 있는 아플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메디컬 센터라고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중소규모의 메디컬 센터가 얼마나 들어설지 모르겠지만은 요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요만큼 저기 우수한 시설을 가지고 들어서는 메디컬 센터는 앞으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송정, 일광, 기장 등 주변 거주민들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메디컬 센터 온다 그러면 여기 오실 거고 그다음에 실버타운에 방문하시는 분들 가족들 방문하겠죠. 그다음에 메디컬 센터 방문자 이런 사람들 유동인구가 엄청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롯데 VL에서 관리하는 1호 메디타운의 상징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롯데에서 실버타운을 앞으로 30개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롯데 회장의 어떤 직접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지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롯데가 유통산업에서 중국에서 사드 때문에 한번 큰 타격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예전에 신세계 밀려가지고 예전만큼의 명성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에서 어떤 사업적인 돌파구를 찾으려고 생각을 한 게 일본 못지않은 어떤 실버타운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롯데의 생각인데 지금 롯데는 어떻게 보면은 실버타운 사업에 롯데그룹의 사활을 걸었다라는 건 조금 과장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1호점이에요. 또 1호점이다 보니까 그만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공을 들여서 지어낼 것인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이엔드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계속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개발되고 또 개발 아직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발되면서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고 일광 또 기장 이런 부분 등의 어떤 거주지들이 개편이 되면서 유동인구가 점점 더 증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개발이에요. 부울경 메가시티 개발 뭐 조금 전에 한 내용과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운대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해운대는 20년 전에는 좌동 신시가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센텀으로 옮겨갔고 센텀에서 마린시티 우동으로 옮겨갔다가 우동에서 지금 LCT로 옮겨간 게 재작년 3년 전 그랬는데 지금 그쪽에 거래가 안 납니다. 중개업소들 3개월씩 5개월씩 거래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매매는. 그럼 거기도 이제 한물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로 넘어가? 이제 넘어가는 데는 송정입니다. 송정, 일광 이쪽으로 계속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인구가 유입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장 서울대병원 암센터에 세계 최고의 중입자 가속기가 도입된다는 거. 지금 투자 포인트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더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자, 이거는 이제 반경 1km 내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리조트 시설 속에서 삶을 영유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뭐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저기 보면 사이트 옆에 문화예술타운, 프리미엄 아울렛, 이케아, 롯데월드, 패밀리랜드, 뭐 힐튼 호텔, 아난티코브, 그리고 아쿠아월드 해동용무사 그리고 요 지점이 KCC 스위첸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계속 거주지가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자, 위에서 본 공중사진인데 지금 A, B, C, D라고 써 있는 게 라우어 거주동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라티브 1:1 헬스케어 전문 거주동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한방병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일반 근생 해가지고 큰 네모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지금 분홍색의 가장 큰 네모 이게 바로 메디컬 센터입니다.
그리고 뭐 차량 출입구, 노인복지시설 차량 출입구하고 근린생활시설 차량 출입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작은 세모들이 도보 출입구라고 나와 있어요. 도보 출입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추계획에서 이게 상가입니다. 이게 상가인데 이게 상가를 왜 지어놨을까요? 지금 도보 출입구가 여기인데, 이케아 도보 출입구가 여기고, 프리미엄 아울렛 도보 출입구가 이쪽입니다. 복합문화예술타운 도보 출입구가 어디 만들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즉 여기가 도보 출입구의 중심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가가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먼 거리에 여기 지금 땅이 넓어서. 근데 이케아의 별다른 상가 거리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케아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곳곳에 뭐 저기 뭐 먹을 것 있고 가게들도 있고 점포들도 있고 하지만 상가 거리가 따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도 마찬가지예요. 상가 거리가 따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문화예술타운 상가 거리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상가 거리가 형성될지 그냥 모래 형태로 형성될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든 복합문화예술타운이든 영업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24시간 거주도, 라오어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주동이기 때문에 영업시간에 한계가 없습니다. 3천 명이 여기서 먹고 자요. 거기다가 여기서 지금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 안에서 밥을 다 제공을 하는데 상가가 무슨 장사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실버타운하고 라티브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한 달 기준 30식이에요. 기준이. 우리가 하루에 3끼 30일 하면은 90끼를 먹는다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30끼입니다. 근데 30끼 제공하는 이유가 돈이 아까워서 30끼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뭐 감옥이나 수용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0식을 다 드시는 분들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서. 대부분은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어요. 나머지는 나가서 드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매번 나가서 드실 때마다 하루 한 끼 여기서 드시고, 예를 들어서 아침을 여기서 드시고, 그 다음에 점심을 갖다가 나가서 드신다고 해도 맛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주변에. 매번 차를 타고 멀리 나가가지고 맛집을 찾으러 다니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라우어 공간 자체가 8,000평짜리 공원입니다. 8,000평짜리 공원 안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골프 연습장, 물론 이제 쇼게임 연습장이겠지만은 골프 연습장도 있고 이런저런 수영장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 시설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공원에서 뭐 운동을 한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뭐 또 저기 같은 뭐 동호회분들끼리 어울려 다니시다가 배가 고프면은 여기 가서 소비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라티브 한방병원 그리고 메디컬 센터에 있는 이 직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요 안에 있는 식당을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돼요. 밖에까지 안 나가요. 여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거리가 멉니다. 도보로. 밥 먹으러 가는 건 귀찮아서 멀리 안 가도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 와야 돼요. 근데 언제 와? 점심시간밖에 없습니다. 점심시간 이용해서 와야죠. 나가진 않아도 들어오긴 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가진 않아도 들어오는 곳이다. 이거 항아리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자, 이게 전체적인 구성도인데 좀 더 자세하게 해놓은 구성도인데 이게 이제 이 네 개가 거주동, 그다음에 라티브, 라오 한방병원, 그리고 라오 로열메디센터, 그리고 이 부분 낮게 깔려 있는 부분이 라오 에비뉴입니다. 이 중앙광장 주출입구 쪽이고요. 자, 대지 위치, 지역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지 면적 18,000평,
연면적 6만 평, 건폐율, 뭐 용적률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까지만 보실게요. 자, 지금 보니까 라우어 아파트 이쪽에 좀 잘렸습니다. 왜냐면 라우어 아파트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는 그냥 잘라냈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라티브 헬스케어 있고 그 다음에 한방병원 그리고 메디컬 센터 있습니다. 요게 바로 상가입니다.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땅값 아까운 줄 모르고 이렇게 건물을 1층짜리밖에 안 지어놓느냐. 상가가 가치가 떨어지는 게 2층, 3층에 임대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상가 가치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1층밖에 안 내놨어요. 모양이 얼마나 예뻐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와우. 정말 예쁘잖아요. 지금 2층 상가라고 해봐야 요거 한 개, 그리고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1층 상가예요. 지하 1층은 여기서 안 보입니다. 이쪽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상 1층만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상가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일단 뭐 첫 번째 고정인구. 3,000명 이상의 고정인구, 그 다음에 이제 풍부한 유동인구, 주변에 메디컬 센터가 없고 메디컬 센터 때문에 많은 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 많은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롯데호텔에서 처음 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엔드급으로 지을 거다. 그리고 그만큼 근사한 어떤 거리가, 쇼핑 거리가 형성될 것이다. 자, 이런 점들에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고 이 상가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 제가 하나 빠뜨릴 뻔했네요. 지금 일광 송정 이쪽에 지금 1층 상가 같은 경우 평당 한 5천만 원까지도 갑니다. 최소 4천만 원, 5천만 원 그 정도 가는데 이 지금 오시리아 라우어 상가가 가장 비싼 게 평당 3,300이에요. 1층 상가가. 전부 다 제가 계약 평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송정이나 일광 1층 상가보다 훨씬 더 싸요. 물론 송정도 저쪽 바닷가 쪽으로 나가지고 오션뷰 보이는 데는 훨씬 더 비쌉니다. 평당 6천, 7천 그렇게 가요. 7천까지는 안 가나? 한 6천 정도 갑니다. 그리고 17평짜리 점포 하나가 월세가 400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비쌉니다. 근데 가성비로 봐도 이게 훨씬 더 훌륭해요. 더 쌉니다. 지금 밖에 보이는 부분, 밖에 보이는 요 상가들이 이 큰 길 쪽에서 보는 건데 이케아 쪽에서 보는 요 상가들이 평당 3,300 정도 하고 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평당 2,500, 2,400, 2,800 이렇습니다. 가성비로도 훨씬 더 훌륭해요. 뭐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요만한 상가는 나오기 힘들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실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실상 라오어의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중상위층 아니면 상위층 분들이에요. 최소 월 사용료가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월 사용료를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소비 성향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 절대 돈 안 아끼십니다. 특히 저는 그래서 과일 가게도 그냥 일반 과일 가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유기농 과일 가게, 유기농 식품점, 그리고 커피 전문점도 뭐 백다방이라든지 메가커피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스타벅스나 할리스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분들 취향에 맞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들, 상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2편에서 도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